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0포인트 상승한 302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주 거래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이에요. 개인이 2만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500 매수, 기관이 15,000 매수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4,500 매수, 보험사가 700 매수, 반면 연기금이 38 매도했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 등락이에요. 전기가스 4.16 한전입니까? 4.16% 급등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섬유의복 날씨가 추운가 보네요. 3.7%. 오리털 파카, 제가 아는 게 오리털 파카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전자 난방기구는 안 사나요? 소프기군요. 기계업종 중공업 관련주죠. 1%, 은행주 1.4% 이렇게 소폭 상승. 반면 의류정밀 마이너스 1.86인데요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급락이고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0.65% 하락인데요 대한항공이죠. 물류업종인데 이따 종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가총액이에요. 삼성전자 생각보다 약했군요. 오늘까지 배당인데 플러스 100원. 반면에 SK하이닉스 5,000원 매수했어요. 127,500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대 어떻게 진입했는지 보도록 하고요. 현대차 500원 상승. 삼성 SDI가 1% 올랐군요. LG화학 5,000원 올랐고요. 기아차는 오히려 300원 하락했습니다. 반면 모비스는 4,000원 1.5% 상승했군요. KB금융 100원인가요? 어허, 생각보다 약합니다. LG전자는 보합이고요. 어허, 실망 많이 하실 것 같네요. 한국전력이 왜 떴나요? 4.9%군요. 1,000원. 왜 그런가요? 호재성 재료가 있나요? SK텔레콤 보합이고요. 마이너스까지 봤는데 막판에 보합까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2,000원 1.15% 상승했고요. 대한항공 200원 상승했군요. 운수창고는 마이너스인데 네,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특징은 없어 보이니까요. KT 150원 상승. 연초 장세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네,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네, 거래량 상위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보니까 가수요는 없었군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삼성전자 8만원짜리 100원. 오늘 거래량 1,800만 주 치고받고 난타전 벌인 것 같습니다. 100원 상승하기 위해서 평소 1,500만 주인데 오늘은 1,800만 주 거래량이 좀 급증했군요. 100원 상승을 위해서 참 무리한 것 같습니다. 치고받고 한 것 같으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HMM 1,000원 하락했고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투자증권 60원인데요. 지금 증권주 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연초 장세 1월 5일쯤 한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사냐면요 2월 중순경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400만 주인데요 평소 500만 주 600만 주인데 400만 주 어제보다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1,500원 상승했고요. 차트 보면서 물량대 진입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니까 증권주가 몇 개 눈에 띄는데 삼성증권까지 들어왔나요?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제 뭘 봐야 될까요?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 올려놨어요. 오늘 1.25원 상승한 1,188원. 이 사이에서 좀 수렴하고 있는 거죠? 크게 의미는 부여할 건 없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네요.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수렴한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당분간 연초 여기에서 머물지 않을까. 네. 보면 알겠지만 올 1월달 1000원서부터 1200원까지 올라갔어요. 1080원서부터 1200원 올랐고요. 상승에 따른 좀 조정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죠. 네, 1080원서부터 1200원까지 갔고요. MACD 상승했고요. 이제 소폭 하락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존스예요. 어제 0.98% 나름대로 긴 장대 양선 1% 다우존스 1% 상승이란 건 대단한 거죠. 미국 시장 내에서.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상승입니까? 오늘 정도면 36,000포인트 달파 36,500 돌파하면서 아마도 신고점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정도 돌파하겠죠? 어저께 350포인트인데 오늘은 200포인트 언저리만 돌파하게 되면 또 신고점 내는 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대로 이제 배당 투자 장세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나스닥 역시나 지금 뭐 빨간 불빛 쭉 피고 올라가고 있군요. 좋아 보입니다. 역시나 해도 연초에 힘을 좀 발휘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16,000 올라가게 되면 연중 최고치, 장중 최고치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좋아 보여요. 뭐 S&P는 뭐 신고점 냈군요. 4,791포인트 신고점 내면서 아주 긴 장대 양선 1.38% 밑에 지표 보니까 뭐 좋아 보입니다. MACD라든가 뭐 소나가 뭐 그냥 부러울 따름입니다. 일본 니케이에요. 오늘 1.37%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0.69인데 일본은 2배 올랐군요. 1.37% 올랐습니다. 직전 고점 살짝 올려놨죠? 아마도 배당 투자, 물론 일본도 오늘로 배당 투자는 끝났을 텐데 연초가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3만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연초 장세 일본도 나타나겠죠. MAC라든가 뭐 소나 차트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중국 상해 뭐 나름대로 조정 기간인 것 같은데요. MAC라든가 소나 보니까 조정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움직임 직전 고점 한번 돌파했다가 좀 조정 기간 얘네도 연초니까 연초 장세 맞이해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홍콩 항생은 할 말이 없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빨리 독립해야죠. 독립하면 옛날의 홍콩 증시를 보이지 않을까. 누차 말하지만 홍콩은요 세계 그 빅5 금융권입니다. 한때 우리가 그 홍콩 가서 많이 금융시장을 많이 배워왔던 시절도 있습니다. 뉴욕 시장, 런던 시장, 도쿄 시장, 그 다음에 이제 5대 금융시장 하면 홍콩, 두바이 이렇게 쳤던 적이 있어요. 대만입니다. 그냥 화가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신고점 내고 있어요. 주봉 차트, 와 이거 뭐 어쩜 좋아요. 얘네들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18,000, 네, 18,000이 언저리였는데 이걸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거의 18,2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래량도 나름대로 꾸준히 그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MAC라든가 뭐 소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그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가 연초부터 10월 초까지는 같이 움직였어요. 여러분께 누차 얘기했죠? 우리 한국 증시 대만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10월 초 반등했고 소폭 조정 거치고 그냥 쭉 올라가 버렸어요. 연말 장세가 제대로 나타난 거죠.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연말 장세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네요. 조정 끝, 행복 시작. 부럽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쭉 퍼졌어야 되는데 연기금 행태를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일, 유럽 증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유럽 지수 해가지고 독일. 왜 영국 안 보여주고 독일 하느냐? 영국이 없어요. 독일만 있기 때문에 독일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0.5% 어젯밤에 올랐죠? 15,835 올랐어요. 이 시간 현재 보니까요, 0.7%가 올라가지고요. 15,950, 15,950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15,950까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좋죠? 그렇다면 납회 때까지 한 3일 남았겠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더 올라 16,000원짜리까지 넘어섰다가 연초 장세 때 또 새로운 고점 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얘네도 연말 장세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여러분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석 끝나고 나서 10월 초에 바닥 치고 11월 중반까지 연말 장세.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 뭐 유럽 증시, 다우지수 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우리 한국 증시 10월 초 바닥치고 올라갔다가 주정 거치고 쭉 뻗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3,250까지는 쭉 뻗었다가 코로나 발생 조정 거치고 지금 3,300원짜리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뭐 연말 연초 3,300 신고 좀 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12시까지요. 그 연기금이 한 990억 거의 1,000원 가까이 매수로 보였어요. 연기금이 1,000원 가까이 매수로 보이길래 저는 연기금에 장중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신뢰가 없거든요. 아, 쟤네들이 왜 저럴까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시부터 그 1,000억을 다 팔아 가지고요 마이너스 38억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쭉 팔더라고요. 근데 이걸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었어요. 연기금은 막판에 2시부터 이때까지 1,000억 매수한 거 쭉 빼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막판에 파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예. 원래 주가 빼는 사람들이 막판에 파는 거예요. 주가 올리려고 그러면 장중 눈치 보다가 막판에 땡기는 거거든요. 막판에 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막판에 파는 사람들은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 가지고 배당이라도 좀 받지 배당도 안 받겠다고 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배당 받겠다고 매수한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 받아요. 아마 내일은 배당 락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레가 이제 납해일이고요. 아마도 납해일은 제가 증권사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시무식하는 날 1월 3일 날이 아마 3시간만 하나요? 3시간만 하겠죠. 시무식 때. 납해일은 다 하나요? 다 하겠죠? 네. 아마 시무식 때만 아마 3시간 했던 것 같고 납해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업맨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도 2시부터 연기금이 1,0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런데도 외국인 투자자하고 우리 금융투자, 증권사하고 투자자문사에서 쭉 자산을 넣어서 매수했습니다. 배당 받아야지요. 네, 쭉 올렸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노후 자금 가지고 좀 장난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배당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짓을 또 할지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누가요? 연기금이요. 쭉 올라갔다가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연말 장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거 그렸었는데 이게 지워졌나요? 이렇게 요거 말했죠? 200포인트 그쵸? 지금 이게 조정 거치고 있고 이렇게 조정 거치고 있고 앞으로
3,000부터 해가지고 3,000부터 해가지고 한 2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라도, 오늘도 한 20포인트 올랐으니까요. 내일부터 연초까지 부랴부랴 주로 업종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한 1월 5일까지 보고 싶고요. 첨단주들은 1월 중반까지 보고 싶어요. 첨단주들, IT 관련주들. 그래서 한 3,200까지 언저리 한번 올려놓고 싶습니다. 세계 빅10의 경제권 아니겠어요? 충분히 갈 자격이 있습니다. 올라갈 자격이 충분해요. 어제 보니까 뭐 국방, 세계 6대 강국, 경제권 세계 빅10 충분히 3,200까지. 근데 3,000포인트 이상에서 연기금에 또 죽자 살자 팔 것 같습니다. 이때도 3,000포인트를 올라가니까 죽자 살자 팔았거든요. 여러분도 내일 한번 쭉 보십시오. 내일부터 3,000포인트 올라갈 때 오늘도 2시 이후에 1,000억을 매도했는데 내일 또 얼마를 매도할지 모르겠어요. 장중 매수하는 게 그냥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막판에 팔기와 매도 같아요. 쭉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 장세, 연말 장세 사라졌으니까 이제 연초 장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세요. 네, 아마 3월 초까지 여러분의 노후 자금 가지고 장난 많이 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역시곡선이 좀 돌았을까 했더니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고요. PNF 차트가 지금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요것만 돌파해 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만 좀 돌파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3,200까지 여기까지 한번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연초까지, 연초 장세. 연말 장세 없었으니까 연초 장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금 잘 보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 하겠습니다. 또 왜 사라졌죠? 제가 아까 그린 게 없던 게 또 이게 옛날에 해놓은 건데 이게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3,200만 그대로 있군요. 여기까지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같이 잘 보도록 하시죠. MACD 거래량 오늘 거래량 6억 주 쭉 나왔는데 왜 밀렸냐면 요거가 빠지면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거래량이 5억 6천만 주거든요. 그래서 5억 6천만 주 이상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면 연말 연초 해가지고 25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도 이제 돌아설 걸로 보여집니다. 12월 달 거래량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거래량이 좀 증가해 준다면 이제 역시곡선도 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주시장 3,000포인트 이하에서 팔지 마세요. 오늘도 왜 개인이 거의 2만을 팔았나 모르겠어요. 2만. 저게 단위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원대를 팔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개인들이 팔죠? 3,000 이하에서. 누가 이렇게 팔라고 그러나요? 증권사 시황에서 팔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느 유튜버들이 이렇게 바람잡나요? 왜 나쁘게 보죠? 지금 주가 22선 타고 쭉 움직이는데 사실 연기금이 저렇게 죽자살자 팔면 못 올라가긴 해요. 이거 봐요. 연말장세 이렇게 잡아먹은 거. 연기금이 죽자살자 팔면 못 올라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까지 저럴 것 같아요. 3월 초까지. 네, 뭐 이유야 또 묻지 마세요. 댓글에 또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연기금 왜 팔아요? 3월 초까지 그럴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또 댓글에 엘리오트 파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해야죠. 근데 이거를 엘리오트 파동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나요? 바닥치고 돌아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바닥치고 이제 1파 상승, 2파 조정, 이제 3파 상승 시작입니까? 3,200까지? 그 살짝 또 조정 거치고 3,300 돌파하나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3,200까지 올라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200포인트잖아요. 근데 3파 상승은 1파보다 길어야 돼요. 1.6배 평균적으로.
그러면 3300까지 가야 돼요. 1.6배이기 때문에 200포인트 곱하기 1.6배 하게 되면 320이잖아요. 그럼 300부터 320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엘리트 파동 이론들에 적용하면. 네, 저 공부했습니다. 이게 지금 50, 20, 60이 다 뭉쳐 있죠? 뭔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초. 장애물은 연기금이에요. 그래도 오늘 또 어떤 배당이 있었는지, 종목 치니까 엘리트 파동, 한국 엘리트 파동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나오는군요. 얼마 떴나요? 400원, 0.97% 상승했군요. 좋아요. 모양 예쁘게 만들어가네요. MACD 쭉 올라가고 쭉. 최소한 48,000원까지 아무리 못 가도 가야 되는데 5만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모양은 지금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올라가려고 모양 만들었어요. 내일 모레 지나고 연초에 신년사, 우리 남쪽에서 신년사 좀 종전협정 하자, 평화협정 맺자 한번 해주고, 북에서도 또 그럽시다 하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방해하겠어요? 감히 이제 옛날에 한국이 아니잖아요. 일본요? 그냥 일본이 그러면 뽀사버리면 돼요. 일본 정도는 이제 뽀사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차 말하지만 저 아직 예비군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얘가 좀 올라가 준다면 뭔가 중전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질 것 같습니다. 모양은 참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이중바닥형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관건은 거래량이겠죠. 네, 거래량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배당을 받겠다고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거래량은 많이 증가한 거 보니까 치고받고 많이 했군요. 오늘 개인이 팔았나요? 왜 파나요? 개인이 자꾸 이해가 안 가네. 왜 개인 투자자들이 팔죠? 3,000원짜리에서 얘는 올라가도 지금 한참 남았는데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께 매도를 권했던 24만원까지는 좀 욕심이지만 여기까지, 여기 저점 있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23만원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욕심내면 23만 5천원 이 정도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초 장세 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가지수가 짱 하고 올라가겠죠. 네, 엘리트 파동위에서 2320, 3320. 네. 엘리트 파동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거래량 나름대로 좀 수반됐고요. 좋아요. 모양이 좋아요. 이 정도면 살아있는 거죠. 50 지지받고 있고 23만원 돌파가 관건입니다. 23만원.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 13만원에서 13만 5천, 13만원 요 가격이죠. 요거. 여기에 저점, 고점. 여기 지금 과연 13만원을 근데 시기적으로 연초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관련주고 첨단주기 때문에 13만원 그러면 물량 치고받고 많이 버리겠지만 돌파하겠죠. 이 정도까지 가면 SK 하이닉스 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14만원까지 올라가기 기다릴까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연초 때, 네, 연초 때 번전 정도 왔다, 번전 왔다 그러면 일단 물량 한번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번전 오면 또 수수료 생각하고 그동안 이자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를 받을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번전 오면. 다 팔지 마시고요. 번전 오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억울하지 않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는 끝까지 한 버텨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항상 번전 오면 일단 일부 던지고 보는 게 마음 편해요. LG전자 보합인데 모양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네,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OBV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좀 그 대신
제가 15만 5천 원 쭉 그어놨나요? 연초 때 여기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뭐 큰 물량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죠. 이 정도 가격에서 얻어맞을 수는 있겠죠. 일단 15만 5천 원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이 배당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배당 낙이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주가에서가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연초 장사가 또 있으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설날 떡값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팔지는 않겠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연기금만 장난 안 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KB금융 100원 상승했나요? 많이 좀 장주 오름세 보이다가 좀 출렁거렸는데 그냥 쉬어가는 것 같아요. 뭉친 것 같아요. 그래도 거량은 좀 치고받고 했군요. 거량 많이 증가했습니다. 뭐 연초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연초 생각만큼 배당 장세 때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연초 장세 얘도 한 1월 5일까지는 보고 싶습니다. 1월 5일까지는. 6만원 언저리까지 1월 5일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싶으네요. 네. 1월 5일까지 일단 첨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월 5일까지로 일단 잠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입니다. 오늘 또 300원 밀렸나요? 현대차랑 맥을 못 치고 있어요. 그냥 원래 9만원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네. 얘는 9만원 제가 그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엘리트 파동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패턴에 의해서 이 정도에서 물량 뜰 것 같아서 9만원 그러는 겁니다. 연초 장세 때 이 정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초 장세가 사실 전개가 되려면 그 일반 투자자들이 12월 달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내가 직접 투자보다는 나는 간접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펀드를 많이 가입하려면 시장이 좋았었어야 돼요. 12월 달에. 근데 12월 달에 펀드 가입보다 환매가 많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12월 연초 장세 때 생각보다 좀 시장이 약할까 하는 좀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펀드가 과연 얼마만큼 유입됐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요. 그래도 연초 장세니까 무시하지 못하겠죠. 삼성전자 100원 상승했어요.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는데 올라가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누차 말하자면 물량대예요. 물량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량대 진입해 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네, 한계를 이 정도. 네, 82,500원 이 정도에서 물량대가 지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이때부터 82,500원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지금 번전 근처 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82,500원 이 정도 가면 물량 엄청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도 첨단주고 반도체 관련주 세계적인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85,000원까지 가면 손해본 사람 없겠죠. 삼성전자 가지고 마음고생 안 할 걸로 판단돼요. 그럼 85,000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냐 간다면 일부 줄이세요. 첨단주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굳이 1월 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 봐서 그때 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져갈까 말까. 네. 근데도 여러분들이 8만원 넘어갔으면 내가 거의 번전 근처에 왔다 하시면 일부는 좀 줄여보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땅 샀다 생각하고 뭐 계속 가져갈래? 그것도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배당만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모레 퍼시픽 나름대로 올랐어요. 2,000원. 근데 흔적이 없어요. 아 이거 보니까 또 오늘 또 그 코로나 현황을 또 보고 싶으네요. 3,865 뭐 내일 제대로 나타나겠군요. 약발이 지금 조금 반영되나요? 서울은 지금 1290명. 약발이 좀 반영이 됩니까? 이게 뭐 7만 명까지 갔다가 월, 금, 목, 수, 화, 월이죠? 10일, 20일, 27일? 27일?
빼면 12월 20일, 여기 뭡니까 이게? 7일 빼면 12월 20일 돼야 되잖아요. 10일 20일이 없네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화요일날이 항상 많더라고요. 수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걱정은 되는데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800명이에요. 많이 줄긴 했으나 내일이 좀 문제겠죠. 코로나가 좀 잡힌다면 우리 K뷰티, 세계적인 K뷰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도 또 배당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거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21선 깨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도 몇 개는 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그래도 5,000원 올랐습니까? 그래도 배당 투자 좀 돌았다고 봐야 되겠죠? 더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차트상으로는 포기한 차트예요. 이거 뭐 어찌하겠어요. 올라가면 요 가격 70만원에서도 얻어맞겠죠 이거. 얻어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70만원. 연초 장세 때 좀 70만원이라도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배당 투자 장세에서도 힘을 발휘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뭐 더 이상 볼 건 없고 대한항공 오늘 200원 상승했죠. 얘도 배당 투자 21선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게 뭐 예뻐 보입니다. 좀 더 올라가주길 바라고요. 연초 때 3만원만 좀 넘어서주면 좀 가벼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하죠. 바닥치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거 21선 타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플랫폼 조정 국면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앞두고 좀 올라만 가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또 많이 종목 좀 드릴게요. 017670 이건 연초 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를 위해서 조금 잠시 쉬는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요. 연초 때 제가 보기에 뭐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첨단주 연초 때 힘을 발휘해요. 왜 연초 때 첨단주가 발동하느냐? 성장주 위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연초 때는 주로 안정보다는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초 때는 뭔가 기대하잖아요. 올해는 자격증 기본 2개, 뭐 금연, 금주, 다이어트, 온갖 계획 다 세우죠? 마찬가지예요. 연초 때는 뭔가 연말은 뭔가 안정하고 조용히, 대신 연초 때는 뭔가 성장, 올 한 해는 어떤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첨단주들은 어떤 성장성 대표하는 것들이죠. 어떤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KT는 오늘 제대로 움직였군요. 거래량도 급등해주고 연초 때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약 제대로 할 것 같아요. LG유플러스는 오늘 보합이죠. 올랐나요? 100원 상승했군요. 이 껌딱지 계속 장대 양선에서 지금 계속 맞물려 있는데 이 두 개 모양은 좋아 보이네요. 하락과 상승이 딱 마주쳐가지고 모양은 좋아 보입니다. 다시 14,500원 도전할 걸로 보여지네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봤었고요. 현대 미포조선을 끝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거 뭡니까? 며칠간 안 본 사이도 이렇게 험악해졌군요. 거량은 뭐 크게 증가한 거 봐서는 줍줍한 것 같고요. 올라가겠죠? 내일은 긴 장대 양선 나와줄 걸로 보여집니다. 얘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없나 봅니다. 좀 올라가겠죠? 주봉 차트 꼬리가 좀 내려갔나요? 이러다가 내일 모레 좀 반등해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대해 봅니다. 미포조선 여러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세요. 주초에도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힘을 발휘할 걸로 보여지니까요. 제가 미포조선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 나오게 되면요. 거량이 좀 급증해주면서 이렇게 MACD 이런 모습, OBV 급등하는 모습, 어떤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저항선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여러분께 한번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회가 되면요, 처음 오신 분들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국어를 왜 하냐면요, 지금 그 957인가요 8인가요 학생들이 한 학기 끝났다고 성적 나왔다고 좀 많이 그 학기 초에는 구독 누르고요, 한 학기 끝나고 나가면 성적이 예상대로 나쁘게 줬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구독을 많이 해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빠져나가네요. 치사하게. 여러분들이라도 좀 눌러주시면요, 제가 구독 1000명까지만 여러분께 국어를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